증가 감소는 근데 우리가 수원에서 지수로 감소할 때도 많이 했어요. 함수의 증가 감소. 증가다 감소다. 증가가 뭐예요? 증가? 증가가 뭐예요? 증가하는 거죠. 증가. 감소가 뭐예요? 감소하는 거죠. 수원할 때 지수로 구할 때도 이건 수식 배우죠. 함수가 증가한다 그러면은 x1, x2가 있을 때 이런 대소가 맞으면 그놈의 함수가 f1, fx1, fx2가 이렇게 되면 돼요. 수식으로는. 한글로 읽으면은 x값이 커질 때 함수값도 커지면 그게 증가. 반대면은 감소. 기하학적으로는 오른쪽 위로 올라가면은 증가. 내려가면은 감소. 이 정도 이제까지 여러분이 살아오면서 익힌 배경 지식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보셨다시피 저게 증가 감소에서 우리가 이제 수학에서 이야기하는 증가 감소의 뜻인데, 그러니까 이제 증가 감소는 보셨다시피 지금 미분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어요. 알겠습니까? 증가 감소는 미분하든 말든 그죠? 그래서 x의 값이 커질 때 함수 값이 커지면 증가입니다. 근데 이게 증가인데, 그럼 이게 이제 여기서 현재까지 요 얘기할 때는 y는 fx가 미분이 되든 말든 관심은 없는데, 얘가 만약에 이제 미분 가능이라고 깔려요. 미분 가능한 함수라고. 그럼 미분 가능한 함수에서의 증가 감소는 어떻게 따지냐, 이거에 대한 건데, 미분 가능한 함수의 증가. 우선 우리가 이제 좀 쉽게 이해할 수 있는 건 기하학적으로 그래프를 그려보시면, 우리가 아는 이차 함수만 생각을 해보더라도 증가한 데가 여기 아닙니까? 이쪽이 감소하는 데고. 그럼 두 군데를 이제 미분 가능한 상황에서 비교를 해보시면은 어떤 차이가 있느냐 보니까, 증가하는 데는 접선의 기울기 f'이 양이네요. 여기는 음이네요. 그래서 미분 가능한 함수에서는 그 함수에서 프라임이 0보다 크면은 증가해요. 프라임이 0보다 작으면 당근 감소고요. 이거를 나는 여러분이 뭐 증명을 할 수 있었으면 좋긴 하겠는데, 나의 이제 바람이죠 그냥. 그런 게 나왔나요? 그래서 이거 증명은 그렇게 어렵진 않습니다. 교재도 있고. 뭘 이용하시는 거냐면, 우리가 이 바로 직전에 배운 게 뭐가 있냐면 정리해서 뭘 배웠어요? 평균값 정리 배웠잖아요. 평균값 정리 가지고 증명을 하시면 돼요. 어떻게 되냐면 f'x가 0보다 크다는 거는 평균값 정리에 의해서, 평균값 정리가 뭐예요? 강원이? 이제 강원이도 어쨌든 선생님이 좀 이제 약간 시키는 공부, 그러니까 의도하는 공부들을 좀 해줄 필요가 있습니다. 개념을 많이 읽어보시고 복습을 하시고 해야 돼요. 뭐예요? 가정 닫힌 구간에서 연속이고 열린 구간에서 미분 가능일 때 평균 변화율이랑 같은 미분 계수가 존재한다. 맞죠? 평균 변화율과 같은 미분 계수값이 존재한다. 그게 맞죠? 평균값 정리거든요. 방금 얘기했다시피 평균 변화율과 같은 미분 계수값이 존재한다예요. 만약에 증가라고 보시면은 그 구간에서 만약에 x1, x2가 이렇게 가정을 하시면은 평균 변화율 x2-x1분의 fx2-fx1, 이게 이제 평균 변화율인데, 이 평균 변화율과 같은 미분 계수값이 존재할 텐데, 만약에 내가 프라임이 0보다 크다고 가정을 했어요. 그러면 지금 x2가 더 크다 그랬으니까 분모 양이에요. 그럼 분자도 뭐 돼야 돼요? 양 돼야 되죠? 그러니까 얘가 얘보다 커야 되네요. 그래서 증가네요. 별거 없습니다. 증명 자체가. 그래서 아무튼 증가는 프라임이 0보다 크면은 증가다. 프라임이 0보다 작으면은 감소다. 기하학적으로 보셔도 그렇게 어렵진 않다. 이거고. 자, 주의하셔야 될 건 뭐냐? 이제 배우고 나시면, 이거는 뭐 이제 개념적으로는 끝인데, 이제 문제 풀이할 때 좀 주의하셔야 되는 건 명제할 때 내용인데, 명제. 우리가 지금 방금 배운 내용은 f'x가 구간에서 0보다 크면은 그 구간에서 fx는 증가한다, 이 얘기를 배운 거고, 그거에 대한 참을 증명을 해줬습니다. 참인 걸. 이제 반대죠. 그러면 함수가 증가한다고 하면은 그 구간에서 f'은 0보다 크냐? 거짓이에요. 근데 시험 문제는 주로 위쪽 방향의 화살표 말고 밑에 쪽으로 많이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한테 문제의 조건에 주로 얘를 주거든, 얘를.
원함수에 대한 증가함수를 줘요. 그럼 여러분은 그거를 가지고 어떤 조건인지를 따야 되니까 밑에 쪽 화살표를 아셔야 되겠고, 우선 밑에 쪽 화살표는 거짓입니다. 거짓이라는 건 발레가 존재한다는 건데, 그 발레는 뭐가 되냐? 원함수가 증가하는데 프라임이 0보다 크지 않은 애도 있다는 거예요. 그게 대표적으로 fx가 이제 x의 세제곱일 때, 아직 우리가 뭐 세제곱은 모르지만 원래는, 근데 여러분이 수원할 때 거듭제곱권 할 때 봤어요. 그래프가 이렇게 그려진다고 봤거든요. 이런 식의 세제곱 그래프거든요. 근데 우리가 이제 미분을 배웠으니까 암산 대충해도 0에서 미분계수가 얼마예요? 0이에요. 얘는 증가하는데 미분계수가 양이 아니에요. 0이에요. 발레입니다. 그죠? 그래서 얘는 거짓이고, 그럼 얘를 갖다가 이쪽 방향의 화살표를 참으로 만들려면은 이쪽에 결론을 갖다가 조건을 어떻게 바꾸면 되냐? 어떻게 바꾸면 되겠어요? f'x가 0보다 크거나 같다라고 하시면 참이겠죠? 그죠? 문제 풀 때는 주로 여러분이 0보다 크거나 같다라고 적으시면 되겠습니다. 질문 있습니까? 여기까지? 없고요. 자, 그럼 이제 함수의 증가함수 다 배웠어요. 자, 미분 가능한 함수에 한해서 함수의 증가감소의 판정은 어떻게 하느냐? 증가감소 판정은 어떻게 하냐? 이제 배운 거죠. 함수가 증가하는지 감소하는지 판정은 어떻게 한다? 도함수의 뭐를 보면 되냐면 부호를 보시면 됩니다. 함수의 증가감소. 이제 당연히 미분 가능하다는 가정하에 증가감소를 갖다가 판정하는 방법은 도함수의 뭘 보면 된다? 부호 플러스 마이너스를 보시면 된다 이거죠. 플러스 마이너스. 알겠죠? 저기 뭐야? 뭐 써있는데 이걸 근데 뭐 또 쓸 필요는 없을 것 같은데 161쪽에 바이블 포인트에 보면은 거기 제목에 이미 써있어요. 아무튼 앞으로 이제 여러분이 같이 공부하면서 내가 물어봐요. 증가감소 판정 어떻게 하냐? 어떻게 해요? 도함수의 부호를 준다. 도함수의 부호가 플러스 마이너스인지 도함수의 부호 보시면 돼요. 도함수의 부호. 이제 바로 배우게 되는, 참고로 결론부터 얘기하면은 극대극소 판정은 어떻게 하냐? 도함수의 부호 뒤에 말이 붙어야 돼요. 도함수의 부호 변화. 그러니까 도함수의 부호 변화를 보는 게 극대극소 판정입니다. 결론부터 잠깐 그러니까 두 가지가 비교가 좀 돼야 돼. 어쨌든 단원이 지금 증가감소 극대극소인데, 그럼 증가감소를 판단하든 극대극소를 판단하든 우리는 누가 필요한 거예요? 도함수가 필요합니다. 도함수. 알겠습니까? 그래서 여기가 도함수의 활용. 증가감소 끝. 지금 소리 빼고 여기 다 생처음인가? 극대극소 여기 지금 생처음인가? 생처음? 바람띠 반항한다고? 저번에 결과를 살짝 야매로? 생처? 극대극소 개념을 특히 잘 잡으시는 게 뭐 처음에는 좋죠. 처음에는 중요하죠. 극대극소. 나중에 안 중요한가요? 나중에는 이렇게까지 할 필요는 없고요. 뭐 솔직히 내신 대비할 때나 물론 이제 뭐 수능에서도 이런 주제가 사용이 되고는 있고 그렇긴 한데, 내신에서 다루는 극대극소에 대한 좀 이제 애들 낚시용 문제하고 수능에서 이야기하는 게 조금 차이가 있다 보니까. 자, 우선 극대극소. 극대극소가 뭐니 뜻부터 아셔야 됩니다. 뜻. 극대극소 이제 교과 과정에서 나오는 정의가 있습니다. 자, 우선 극대는 뭐냐? 하나만 하면 되죠. 극소는 반대겠지 뭐. 대소니까, 그지? 실제로 반대가 맞고. 자, 극대는 뭐냐? 자, 함수 y는 fx가 있는데 x는 a라는 포인트가 있습니다. x는 a라는 점이 있어요. x는 a라는 점에서 극대다라는 거는 그 x는 a를 포함하는 어떤 n이죠? 올이 아니고 임의가 아닙니다. 임의가 아니에요. 어떤 이에요? 어떤 열린 구간을 잡아요. x는 a를 포함하는 어떤 열린 구간을 잡아요. 끝에가 열렸다 이거죠. 그 열린 구간을 잡았는데 그 구간 안에서 함수값들을 비교했을 때 저 포인트인 a에서의 함수값이 다른 나머지의 함수값들보다 크거나 같으면은 우리는 그때를 극대라고 합니다. 극대의 정의입니다.
그래서 x는 a에서 극대라고 하고요. 그때 그 fa라는 값을 갖다가 우리는 x는 a는 극대고요. 그때 요 fa라는 함수 값을 갖다가 우리는 극대값이라고 합니다. 이런 건 원래 개념이 똑바로 잘 박혀 있어요. 여러분 원래 중3 때도 중3 때 니네 안 배웠나? 중3 때 이차함수 최소 안 배우고 넘어갔나 니네? 니네 후배부터 개정이 됐나? 무슨 소리예요? 중3 때 원래 이차함수 최소 배우면은 이차함수의 최대값 최소값을 배울 때 원래 개념이 똑바로 박힌 애들은 최대값 최소값은 어쨌든 저쨌든 함수값에서 온다는 것부터 잡아야 되거든. 근데 그 생각을 안 하고 이제 딴 데 막 포커스 맞추다 보면 나중에 헷갈리거든요. 마찬가지로 극대값은 함수값입니다. 함수값. 극대는 그 포인트를 얘기하는 거예요. x 어디냐? 극대의 정의입니다. 극대의 정의. 그럼 극소는 뭐냐? 극소는 당연히 x는 b라는 데가 있어요. 마찬가지로 어떤이죠. 임의가 아니라는 거고 열린 구간이에요. 끝에가 열려 있다는 거고 그 구간 안에서 저 b라는 놈의 함수값이 주변에 있는 다른 애들의 함수값보다 작거나 같으면은 우리는 거기를 극소라고 하고 마찬가지로 그 fb를 갖다가 극소값이라고 합니다. 용어부터 좀 마무리를 하면은 그리고 그때 요 극대값 극소값을 갖다가 합쳐서 극대값 극소값을 싸잡아가지고 뭐라고 부르느냐? 우리는 극값이라고 불러요. 극값. 극값이랑 헷갈린다. 전혀 발음 똑같은데 거의. 극값이라고 합니다. 극값. 정의입니다. 이거 뭐 정의니까 뭐 여기서 뭐 이해가 안 된다 이런 것보다는 이런 게 극대극소의 정의다라는 거고 뭐 미리 조금 이제 주의해야 될 포인트를 좀 잡아드리면은 극대극소에서 주의해야 되는 포인트는 요 는이 들어간다는 거죠. 여기 이콜이 들어간다는 거죠. 이콜. 같아도 된다는 거예요. 같아도. 그래서 이게 이제 극대극소의 정의. 여기까지가 이제 정의인데 극대극소 다 배웠거든. 근데 배우고 나니까 극대극소는 미분하고 상관이 있어요, 없어요? 전혀 상관이 없어요.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미분 가능하지 않은 함수도 극대극소는 있겠어, 없겠어? 있을 수 있다 이거예요. 알겠습니까? 불연속이네. 극대극소 있을 수 있어, 없어?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게 주로 이제 내신에서 많이 좀 물어볼 수 있는 부분들이 되겠는데 잘 안 물어봐. 왜요? 몰라. 자, 아무튼 잘 안 물어보고 다른 문제 얘기도 급급해가지고 지금 시간이 없으니까 문항수가 제한이 돼 있으니까 그런데. 뭐 맨날 요거 이제 가르치게 되면은 요거 이제 확인하는 걸로 이제 마플에 있는 괜찮은 예시 그림이 있어서 그런 걸로 하는데 뭐 맨날 그거 재미없으면 그냥 대충 할게요. 자, 그래서 그냥 보는 족족 대답해 보시면 제일 쉬운 것은 이런 겁니다. 요렇게 함수가 있는데 여기 있어요. 위불계형인데 여기 A라는 포인트 잡았습니다. 여기가 이제 극대냐 극소냐 어떻게 찾느냐 보여드리면 극대인지 극소인지 찾는 방법은 저 A를 포함하는 어떤 열린 구간을 잡습니다. 잡았어요. 이 정도. 그랬더니 그 안에 있는 함수값들을 비교했을 때 A의 함수값이 딴 애들보다 지금은 크거든요. 그러니까 여기는 뭐가 되냐? 극대가 됩니다. 이렇게 생긴 그래프가 있어요. 그러니까 x는 b예요. 어떤 열린 구간을 잡았어요. 이렇게. 근데 구간에서 얘가 함수값이 제일 작아. 극소야. 즐겁죠? 그죠? 계산한 거는 이제 우리가 뭐 예를 들어 이렇게 뚫려 있고 계산해. 불연속입니다. A입니다. 강원이 극대야 극소야? 그쵸? 당연히 A죠. 자, 당연히 A죠. 자, 아니 B 써줬고 A 써줬잖아요. 자, 여기서 이 그림에서 극대야 극소야? 극소입니다. 극소. 왜? 아니 구간을 이 정도 잡으시면은 그 구간에서 함수값이 얘가 제일 작아요. 극소예요. 구간을 저렇게 안 잡으면요?
그래서 이런 소리들을 질문하기 때문에 내가 아까 뭐라 그랬어요? 왜요? 어떤이라고 그랬죠? 의미가 아니고. 알파벳 안 쓸게 그냥. 이유상해. 극대야 극소야? 뭐라고요? 자신 있게. 그때 극대죠 극대. 극대입니다 극대. 그리고 자리도. 김하연이 극대야 극소야? 여기. 아무것도 아니지 않나요? 어? 뭐야 홍민수는? 저거 뭐 있어요? 뭐 있냐고. 아니 구간 열린 구간이니까 어떻게 정? 굳이 따지든 뭘 따지든. 강원이 극대야 극소야? 아무것도 아닙니다. 하하하하. 아무것도 아니에요. 상수함수입니다. 여기 소리는 다 알 것 같아서 안 물어보는데 알 것 같아서 안 물어보고 있는데 일부러 알겠지. 응. 강민수, 네가 문제네. 그지 코딱지가. 여기 뭐야? 그때야 극소야? 수? 너는 뭐야? 어? 얘도 극수 맞지 않나요? 넌 뭐야? 응, 다수결 극소 합시다. 자, 극소. 맞아요. 극소죠, 극소. 뭐. 강원이, 여기는 뭐야? 네? 극소야? 넌 뭐야? 네? 극수 아니에요? 넌 뭐야? 전 서로 보고 있어요. 뭐야? 소리는 뭐야 여기는? 둘 다 되죠 여기는. 헐. 그때 극소. 둘 다 오케이. 되는 거 아니야? 오케이, 그렇네. 이퀄이 있으니까 둘 다 되는 거 아니야? 네. 와. 구간이 어디까지인지 없잖아요. 그래서 어떤이라고 해요. 어떤 의미가 아니고 어떤 그냥 요만큼만 잡아도 상관이 없다고. 하나라도 잡히면 된다고. 어떤 존재야 존재. 그럼 표정이 정말 재밌어. 자, 그래서 이게 극대극소의 우선 정의고요. 뭐 이제 정의를 똑바로 박히시면 여러분이 이제 아셔야 되는 거는 극대극소는 미분하고는 상관이 없다. 이건 잡아 놓으시는데, 근데 여기 지나고 나면 이 다음부터는 다 미분이 어차피. 알겠어요? 여기까지는 이 얘기고, 그럼 이 다음에는 얘가 만약에 이제 미분 가능한 함수다 라고 가정이 깔리게 되면은, 그러면은 극대극소의 판정이 어떻게 되냐 이건데, 아까 예시 들었던 그래프를 생각을 해보시면 처음에 그려준 게 미분 가능하다는 게 부드럽게 이어져 그린 거거든요. 그럼 주로 이제 이렇게 생긴 애를 생각해 보시면 여기가 지금 미분 가능한 상황에서 얘가 뭐예요? 극소예요. 그죠? 여기가 뭐예요? 여기가 극대고요. 그럼 잘 보니까 미분 가능한 함수에서는 어디가 극대고 어디가 극소냐, 이거를 보니까 우선은 극소인 데는 여기를 내가 뭐 A라고 하면은 미분 가능한 함수에 한해서는 A에서의 미분 계수가 우선 얼마예요? 0입니다. 미분 계수가 0이에요. 자, 여기 극대 B라고 해볼게요. 그럼 B에서 미분 계수가 얼마예요? 0이에요. 접선의 기울기. 우선은 극대나 극소는 미분 계수가 둘 다 0이네. 근데 어쨌든 이제 둘이 달라진 거는 우리가 극소라는 정의에서 얘가 이제 제일 꼴찌 먹어야 되거든. 그러다 보니까 그래프가 이렇게 내려가다가 올라가야 돼요. 극소는. 내려가다가 올라간다. 감소하다가 증가해야 돼요. 근데 이 바로 앞에서 우리가 증가 감소를 미분 가능해서 찾는 방법이 도함수의 부호로 찾는다고 배웠거든요. 그럼 다시 말하면 이쪽은 감소하다가 이쪽은 증가해야 되니까 f'A가 0이고, 그때 그 x가 a라는 그 극소인데 포인트를 기준으로 해가지고 f'x의 부호가 마이너스에서 플러스로 바뀌고 있네요 지금. 그죠? 네. 마이너스에서 플러스로. 반면에 여기 밑에 있는 극대라는 그래프는 보니까 미분 계수가 플러스에서 마이너스로 바뀌고 있네요. 그죠?
F'B는 0인데 그 와중에 그때 도함수의 부호가 플러스에서 마이너스. 다시 말하면 아까 이제 여기가 이제 마이너스에서 플러스라는 건 원함수가 감소하다가 증가한다는 거죠. 얘는 증가하다가 감소한다는 거죠. 그러면은 그게 각각의 극대극소의 뜻이 됩니다. 미분 가능한 함수에서 극대극소를 이제 판정하는 방법이 되겠죠. 미분 가능한 함수에서. 그러니까 이제 미분 이거 선생님 이런 생각 안 해도 잘 찾아. 그래프가 막 이렇게 있어요. 이게 뭐야? 극소 뭐야? 극대, 극소, 극대, 극소. 그죠? 정확하게는 그러니까 극대극소를 찾으라고 하면 우선 뭐부터 찾아야 되냐? 미분 가능한 애 한해서 우선 프라임이 0 되는 애를 찾아. 근데 그 중에 부호의 변화가 어떻게 변하는지를 찾아. 응? 그러면 우리가 그게 극대인지 극소인지를 찾을 수 있다. 거죠. 이렇게 있으면은 여기는 순간 미분계수 0, 여기는 극소, 여기는 극대, 여기는 극소. 그죠? 여기는 둘 다? 아무것도 아니죠. 네. 그죠? 아무것도 네. 아니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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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서 이제 우리가 아까 얘기했다시피 이제 일반적으로 이거를 이제 좀 힘들어하거나 대충 좀 가볍게 공부하는 친구들이 극대극소 어떻게 찾냐 하면은 미분계수가 0 되는 데를 찾아요. 프라임이 0 되는 데를 프라임이. 그럼 안 되거든. 그죠? 안 되거든. 이렇게. 정확하게는 프라임이 0 되는 데를 찾고 거기 중에서 부호가 변하는 데를 찾아야 되고 정확하게는 부호가 어떻게 변하냐를 보고 극대인지 극소인지를 판단을 하셔야 되거든. 근데 이게 이제 길어지다 보니까 이런 게 부담스러운 애들은 그리고 대다수의 문제가 이런 데가 좀 더 일반적이다 보니까 그냥 무조건 그냥 프라임이 0 되는 데만 찾습니다. 하지만 정확하게는 여러분이 프라임이 0 되는 데를 찾고 그리고 이제 부호의 변화를 보셔야 되겠다. 라는 게 극대극소의 판정이고 그래서 지금 이 그림의 예시가 곧 나오는 게 마찬가지로 이제 명제 얘기인데 그러면 우리가 지금 극대극소는 보니까 극대나 극소 x는 a에서 극값을 갖는다. x는 a에서 함수 fx가 미분 가능할 때 극값을 갖는다. 그러면은 그 a라는 포인트에서는 프라임 값이 0이냐? 참이에요, 거짓이에요? 맞지 않아요? 참이에요. 우선 이건 수식으로 증명은 안 했습니다. 우선은 그냥 그림으로만 봤어요. 참이고요. 그럼 반대로 프라임이 0이라고 해서 거기가 극값이냐? 이게 대표적으로 이게 거짓이죠. 아까 봤죠. 이게 거짓이니까 발레가 있을 텐데 발레가 뭐가 있냐? 발레 약간 돌려쓰기죠. 아까처럼 그려지는 그 발레가 뭐예요? 똑같이 fx가 x 세제곱 있겠죠. 여기에서 x는 0을 관찰해 보시면은 0에서는 미분계수가 0이야. 3x제곱이니까. 근데 그 값을 안 갖죠. 그죠? 이런 가벼운 명제 하나 알아두시면 돼요. 결론. 극대극소의 판정은 그럼 어떻게 하냐? 극대인지 극소인지 판정은 자 미분 가능하다는 가정하에 미분 가능하다는 가정의 극대극소 판정은 도함수의 뭘 보면 된다? 부호 변화를 봐야 된다 이거죠. 중요한 게 변화. 도함수의 부호 변화를 보셔야 된다. 도함수의 부호 변화. 엄밀히 말하면은 꼭 이제 우리가 그 도함수 그 프라임이 는영이 돼야 되냐? 그건 꼭 아닙니다. 는영이 안 되고도 부호가 변하게 될 수도 있어요. 근데 그건 약간 특이한 케이스이긴 하죠. 미분이 가능하지 않은 그래프가 되겠죠. 미분이 가능하지 않은 그래프. 미분이 가능하지 않은 그래프. 자, 어쨌든 그거 이제 나중에 좀 보시면 되겠고 지금은 증가함수 판정, 극대극소 판정 두 가지 배웠습니다. 그래서 아무튼 이제 판정하는 방법 대략으로 하시면 되고 그래서 결론은 어쨌든 이 증가함수랑 극대극소 판정을 배움으로써 여러분이 그걸 가지고 뭘 할 거냐면 뒤에 가서 그래프를 그릴 거거든. 어쨌든 저쨌든 간에 보시니까 증가함수든 극대극소든 뭐가 필요하냐? 도함수가 필요해요. 그리고 구체적으로는 도함수의 부호를 볼 거냐 도함수의 부호 변화를 볼 거냐 그거를 관찰하시면 되거든. 걔네를 한 방에 관찰할 수 있는 방법이 있어요. 그게 이제 뒤에서 배우게 되는 하나는 증감표라는 거예요. 증감표. 표를 여러분이 만드는 게 있을 거고 잘 안 해요. 근데 선생님이 왜요?
싫어. 자, 그래서 증가표 잘 안 하고 도함수의 증가, 도함수의 부호 또는 도함수의 부호 변화를 관찰할 수 있는 좋은 방법은 뭐가 있겠어요? 그래프를 좀 그래프 그리면 되겠죠. 그래서 우리는 앞으로 도함수를 구하고 그래프를 항상 그릴 겁니다. 알겠습니까? 주로 이제 좀 잘하는 친구들이나 좀 이제 공부를 그래도 좀 하는 친구들은 다 그렇게 하고 주로 이제 중하위권 밑으로 내려가서 하는 친구들은 대부분 다 증간표를 그려요. 이 방법이 구린 게 아니고 이걸 하는 이유는 뭐냐면 애들이 그래프를 못 그리니까 주로 이걸 해요. 그래프를 못 그리니까 도함수 그래프를 못 그리니까 그래서 그러는 거라 우리는 무조건 그래프를 그릴 거예요. 이따 다시 얘기할 거고. 요거 이제 뭐 이쪽 방향의 수식에 대한 증명인데 x는 a에서 극값을 가지면은 왜 f'은 0이냐? f'이 미분계수의 값이 왜 항상 0이냐? 요거는 여러분이 이제 뭘로 증명하시면 되냐? 그냥 가정해가지고 x는 a일 때 예를 들어서 뭐 그냥 무난하게 극대라고 생각을 해보시면은 x는 a에서 그럼 우리가 이제 극대니까 위로 거슬러 올라가면 또 극대의 정의가 걔가 딴 애들보다 이제 뭐 크거나 같다 이런 게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저거를 이용을 해가지고 극한 처리를 하시면 돼요. 극한 처리를. x는 a에서 극대라고 가정을 하시면은 fa는 지금 f 다른 애들 구간에서 x 값보다는 이제 크거나 같을 거다라는 거고 그때 그 x는 a에서 임의의 양수라고 합니다. 우리가 이제 앞에서 미분할 때도 잠깐 얘기한 건데 그러면 이 주변에 다른 애 함수 값보다 크다는 표현으로 해가지고 f는 fa하고 fa 더하기 h 임의의 양수입니다. 작은 임의의 양수인데 얘랑 비교를 해보시면은 그러면 얘가 더 크다는 거잖아요. 맞습니까? 그래서 요게 지금 유지가 되는 상황에서 우리가 이제 미분계수의 값이 0이 돼야 되는 거니까 이거 뭐 느낌적인 느낌이 좀 보이시나 모르겠는데 안 보이죠? 네. 자, 그래서 미분계수의 정의식을 생각하면은 얘를 갖다 싹 이항을 해서 여기로 제끼시고요. 그 다음에 뭐라고 싶냐면 이제 우리가 h가 가정한 게 임의의 작은 양수거든요. 임양. 그래서 요거를 갖다가 양변을 갖다가 h로 나눠요. 좌변은 뭐예요? 빵이죠. 그리고 얘를 갖다가 이제 극한 처리를 해요. 리미트. 그때 이제 h가 임의의 양수니까 h는 0보다 이제 큰 데서 오거든. 그럼 얘는 이제 뭐가 되냐? 얘는 지금 우리는 다 미분 가능한 함수를 가정한 거고요. 뭐가 되겠어요? f 프라임 a 네. 풀이 됩니다. a 풀. 반대로 마찬가지로 a 마이너스 h보다도 클 거 아니에요? 옆에보다도 클 거 아닙니까? a 마이너스 h보다 했을 때는 f 프라임 a 마가 될 거고. 그래서 결국에는 얻어지는 게 f 프라임 a 풀은 약식 표기법으로 하겠습니다. 얘는 아까 0보다 작거나 같다 나오고 그 다음에 f 프라임 a 마는 0보다 크거나 같다 나오고 근데 얘가 미분 가능한 함수니까 얘는 다 같은 값일 거고 0보다 작거나 같고 0보다 크거나 같은 거 뭐밖에 없어요? 0밖에 없어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증명이 되는 게 교준이에요. 개념은 굉장히 천천히 했어요. 완전 진짜 장난 아니었죠. 문제는 겁내 빨리 풀어요. 참. 그냥 저희 8분만 쉬면 안 돼요? 나가 쉬세요. 아니에요. 쉬세요. 힘들면 쉬어야죠. 뻥뻥 풀면 안 돼요? 힘들면 쉬어야죠. 힘들면. 아니에요. 네, 이제 1번 보겠습니다. 우선은 1번에 있는 증가 상태, 감소 상태는 도대체 뭐 이건 어차피 끝물이니까 뭐 안 나와요. 시험범위 아니니까 빼시고. 완전 옛날 얘기. 2번에 gx가 x세제곱 더하기 3x제곱인데 감소하는 데랑 증가하는 데 구간을 각각 구하래요. 감소하는 데 증가하는 데 구하라는 거는 이제 부호의 변화를 이제 부호를 보셔야 되겠죠. 도함수의 부호를. 도함수를 잡아요. g 프라임이죠. 3x제곱이죠. 플러스 6x입니다. 그죠? 아까도 얘기했다시피 우리는 이제 얘를 구한 다음에 그래프를 그릴 거예요. 그래프 그리면 어떻게 되냐? 뭐 3x로 묶고 하시면 아보르고 절편이 뭐 나와요? 마이너스 2랑 0 나오고요. 내가 지금 그린 게 프라임 그래프죠. 자, 프라임 그래프를 그리면 항상 우리는 뭐가 관심이 있냐면 부호가 관심이 있어요. 부호가 있어야 부호 변화도 볼 수 있겠죠. 그래서 항상 부호를 좀 쓰라 그래요. 플러스 마이너스 플러스.
그럼 결국에 감소한 데는 어디예요? 여기입니다. 증가한 데는 어디예요? 여기고요. 구간으로 나타내려 했어요. 그럼 구간으로 나타내게 되면 여기 감소하는 마이너스인데 구간은 마이너스 2하고 0인데 자, 요게 이제 여러분이 여기서 이제 닫혔냐 열렸냐 요 얘기는 자, 좀 닫아볼게요. 자, 이게 감소고 증가한 데는 뭐라고 합니다. 여기는 음의 무한대에서부터 마이너스 2까지죠. 그죠? 그 다음에 또는 0에서부터 무한대죠. 이건데 여기 이제 그 증가 감소가 바뀌는 포인트 있잖아. 포인트. 요 포인트가 이제 는이 들어가냐 안 들어가냐는 거는 자기네 학교 교과서 보시면 돼요. 우리 구종 교과서도 달라요. 그러니까 별로 크게 중요하지는 않고 는을 넣냐 안 넣냐 이건 크게 중요하지는 않고 지금 여기는 넣거든 바이블은. 근데 자기네 학교 교과서에 있는 교과서를 따라가시면 됩니다. 알겠습니까? 교과서를. 여기가 열린 걸로 하는 책들도 있다고요. 여기를. 닫혔냐 열렸냐가 뭐 그게 중요하냐? 그게 중요하진 않아요. 요 마이너스 2라는 포인트가 증가인지 감소인지 우린 그게 궁금하진 않거든. 알겠습니까? 그게 궁금한 게 아니라서 함수를 근본적으로 해석하는 데 있어서 이게 어떤 의미를 갖는 애냐 여기 이제 증가하냐 감소하냐 이런 걸 이야기를 할 때 여기 마이너스 2에다가 여기를 포함시키는 거랑 포함시키지 않는 게 뭐 의미가 있냐 이 얘기인데 의미가 없어요 수학적으로. 예. 교과서가 좀 통일이 되면 좋을 텐데 예. 이제 남북 통일이 안 돼가지고 교과서 통일이 안 되는 것 같은데 그러니까 교과서 보세요 교과서. 알겠습니까? 교과서 보시면 돼요. 괜히 쓸데없는 거에다 신경 쓰지 마시고 참고로 이제 옆에 그래서 1-1번에 있는 상태 문제는 빼시고 예, 마찬가지로 1-3번은 하기는 하는데 기억은 제껴서 보시면 되겠고 제껴서 풀고 그냥 정답 확인하시면 되겠습니다. 알겠죠? 어지간하면 이제 여러분이 보는 문제집들 중에서 이 상태자 들어가는 문제는 진짜 그 초창기에 개정이 되고 초창기에 그 교재를 찍어내고서는 그 이후에 수정을 잘 안 했다는 거거든 그만큼. 이거 전형적인 내신 문제. fx가 3차인데 실수 전 구간에서 증가해야 된대요. 아 그럼 실수 전 구간에서 증가한다. 조건이 뭐예요? f 프라임 x가 항상 0이다. 항상 0이다. 뭐예요? 0보다 크거나 같다죠? 그죠? 그래서 이제 뭐 이거는 근데 니네 어제가는 이건 다 맞히겠죠. 시험에 잘 나옵니다. 그래서 f 프라임 x를 구하시면은 3x의 제곱 2ax 플러스 1이고 얘가 항상 0보다 크거나 같다. 고등학교 1학년 2차 부등식 양성입한 조건이죠. 그래프 그러면 R을 올리고 중에 뭐 이렇게 했으면 되잖아요. 한 번씩 뭐예요? 0보다? 여기 있는 사람들이 이런 건 다 하겠죠. 그죠? 이거 뭐 크거나 같다고 하면 여기 앉아있으면 안 되지. 그죠? 됐고. 이것도 마찬가지 이유도 알죠. 강원 이게 뭐예요? fx1은 fx2이면 fx1은 x2가 성립한다. 이게 뭐예요? 1대1 그렇죠. 1대1 함수입니다. 정확하게. 물론 여기서 순간적으로 확 돌아가지고 1대1 대응. 그래도 뭐 솔직히 담는데 그 상관은 없습니다. 어차피 다항 함수라서. 아무튼 1대1 함수 1대1 대응이에요. 함수가 증가만 하든가 감소만 해야 되거든요. 그럼 증가만 하든가 감소만 해야 되니까 어쨌든 저쨌든 간에 f 프라임 x가 증가만 할 거면 0보다 크거나 같아야 되고 아니면은 작거나 같아야 되거든. 근데 이제 그건 뭘로 판단을 하냐? 여기 3차 함수의 최고차 함수가 마이너스예요. 증가하겠어요? 감소하겠어요? 어떻게 알아요? 안 배우는데. 그게 아니고 배운 걸로 할 수는 있죠. 아직 그래프를 안 봤어도. 뭐라 보면 돼요? x를 갖다가 무한대로 처리하시면 어쨌든 음의 무한대로 내려갈 거 아닙니까? 그럼 무조건 감소죠. 그래서 이거죠. 알겠습니까? 근데 어쨌든 풀이는 똑같아요. f 프라임 하시고 f 프라임이 0보다 작거나 같아도 어쨌든 그래프는 이걸 거기 때문에 판별식은 0보다 작거나 같아 똑같아요. 무대급수 문제 3단계에 나오나요? 오늘 거? 네, 이거 보시면 이제 2-3번은 이런 표현은 이제 됐고요. 나오나요? 몰라요. 네. 3번에 fx가 극대값이 16이래요. 상수 a랑 극소값을 구하래요.
극대값이 16이라는 거는 극대 뭐 프라임이 능령되는 데가 어딘지 모르지만 거기에서 아무튼 16이 나왔다는 거죠. 우선 어쨌든 저쨌든 나는 프라임이 궁금하니까 도함수를 구하시면은 3x의 제곱 빼기 3이고요. 그래프를 그린다고요. 원래 인수분해 해야 되는데 귀찮아서 혼자 아볼이죠? 마일 1이에요? 네. x축이고요. 도함수니까 풀마풀. 그럼 얘는 마이너스 1이 도함수가 플러스에서 마이너스로 바뀐 거예요. 극대야 극소야? 원함수는 그럼 마이너스 1에서 극대겠어 극소겠어? 도함수가 풀에서 마로 바뀌었으니까 올라갔다 내렸잖아. 그죠? 극대죠? 아 그럼 극대값 16은 어디서? f 마이너스 1이 16이라는 소리지. 그리고 극소값 구하라고 한 거는 극소값은 어디서? 1에서. 그래서 여러분들은 이게 별로 많이 안 헷갈릴 텐데 이거를 제 대부분 설명을 해주면은 이게 조금 잘 여기를 그러니까 이제 아무튼 좀 대충 공부한 친구들이 주로 많이 물어보는 게 항상 이거예요. 우리가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질문할 때 이렇게 그랬어요. 야 마이너스 1에서 극대야 극소야 이렇게 물어봐요. 극대야 극소예요 우리가 지금 극대라고 했잖아. 그지? 이게 무슨 얘기를 한 거냐면 정확하게는 그러니까 x는 마이너스 1에서 fx는 극대야 극소야 이걸 물어본 거거든. 이렇게 물어보기도 하고 근데 이제 이후로 가면은 그냥 좀 빨리 도함수 그래프 그리고 마이너스 극대야 극소야 그래 애들이 물어보는 거 이제 선생님 마이너스 1 이거 극값이에요? 마이너스 1은 여기 극값이 아닌데 이런 얘기를 많이 애들이 질문한다고. 알겠지? 네. 자 우리가 어차피 이제 바로 계속 할 건데 여기서 그럼 간단하게 그 원함수 fx의 개형을 좀 유추를 해보시면은 방금 배운 대로 얘가 플러스니까 얘는 뭐예요? 증가죠. 마이너스니까 감소죠. 플러스니까 증가죠. 아 이거를 이제 부드럽게 이어 그리시면 되겠죠. 이게 3차 함수 그랬죠. 아무튼 여기서는 이제 그래서 f-1인 16에서 갖다 넣으면은 나올 거고요. a 값이. 그러면 극소값은 f1이니까 넣으면은 나올 거고요. 그죠? 항상 여러분들은 앞으로 이제 함수의 그래프를 해석을 하거나 하실 때 도함수를 구하시고 도함수의 그래프를 그리시고 도함수의 그래프에서 부호 판단을 해 놓으시고 그리고 아직은 뭐 대충 했지만 정확하게 이제 원함수의 그래프까지 개형을 따시면 되겠습니다. 참 쉽죠? 이건 완전 쉬운 문제. 미정계수 결정에 대한 건데 fx가 있는데 쭉 읽어보니까 마이너스 1에서 극대값이 0이래요. 요 말에는 두 가지 정보가 들어가 있죠. 하나는 f-1은 0이다고 하나는 f'-1은 0이다죠. 그죠? 이건 이제 함수값 0 쓴 거고 얘는 이제 극대극소니까 프라임 0이다 쓴 거고 마찬가지로 1에서 극소값을 갖는다고 했으니까 또 f'1도 0이다죠. 그럼 여기 모르는 미정계수 3개고식 3개니까 갖다 돌리시면 되겠죠. 그죠? 완전 얘기할 거 없죠 이렇게 풀면. 그죠? 완전 별로. 적분 배운 사람들은 적분으로 빠꾸로 가셔도 되고 오히려 그거보다 적분 빠꾸로 가는 것보다 좀 더 이제 의미 있는 행동은 지난번에 우리가 이제 앞에 뭐 할 때인가 했던 것 같은데 F0이 의미하는 게 뭐예요? 아 강원이가 했구나. F0이 뭐였어요? fx에서 F0이 0이 아니고 fx가 의미하는 게 뭐예요? 집중해 내 둘이 질문. 강원이 F0이 뭐라 그랬죠? 함수 fx에서? 그러니까 그게 뭐예요 저번에? 했는데? 뭐야? 상수항이죠 상수항. f'0이? 강원이 뭐야? 얘가 fx의 상수항. f'0은 뭐야? 1차 계수. 이런 얘기를 했거든? 그래서 우리가 뭐 이제 쉽게 생각해서 f0이 이거는 뭐 이제 아는 만큼 이것도 되고 저것도 되고 하는 거예요. f0이 뭐 1이고 f'0이 뭐 예를 들어 3이다.
그럼 그 어떤 함수 fx의 식을 세우실 때 몇 차인지 모르지만 어쨌든 위정계수 잡아 돌리다가 어쨌든 1차 계수는 3x고 상수항은 1이다 이렇게 바로 잡을 수가 있거든. 이런 식으로. 요게 좀 되시면 저기 여기 나와 있는 f-1은 0이고 f'-1은 얘를 갖다가 이제 평행이동으로 생각을 하시게 되면은 얘는 무슨 말이냐? fx를 갖다가 x 더하기 1의 내림차순을 한 거죠. x 더하기 1에 대한 내림차순을 했을 때 1차항 계수가 빵인 거고 상수항이 빵인 거죠. 그래서 이거 아시는 분은 요거까지 확장판. 이게 뭐 되게 대단한 개념은 아닌데 가끔 이제 계산하실 때 이렇게 해놓고 계산을 하는 게 훨씬 편할 때가 있어요. 특히나 적분 가시면은 적분하셔야 되는데 애초에 그래서 이런 거를 은연중에 의도하고 문제를 내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이렇게 돼요? 응? 그러니까 예를 들어 이 문제는 푸실 때 지금 해설에 나온 대로 저렇게 푸는 게 정석이긴 한데 당연히 이제 아는 사람들은 이걸 이렇게도 풀 수 있다고요. 뭐 이렇게도 꼭 풀라는 건 아니지만 그냥 좀 의미를 심어서 공부하면서 푼다고 하면 fx를 갖다 3차라고 했거든요. 최고차 계수 1이고요. 그러면은 x 더하기 1의 세제곱의 개수는 1이고 x 더하기 1의 제곱의 개수는 모르고 근데 저기 a 있긴 한데 같은 a 있으면 원래 안 되지 그지? p라고 하게 돼야 되겠고 요거 x 더하기 1의 이제 개수는 빵이고 빵이에요 이거죠 그죠? 이렇게 할 수 있다고 식 세우는 게 자꾸 연습을 해서 자기가 해버릇해야지 짓게 되겠죠. 예. 넘어가서 5번에 자 3차 함수 fx가 있습니다. 극값을 가져야 된대요. 그때 A의 조건입니다. 이게 전형적으로 이제 3차 함수가 극값을 갖는 조건, 뭐 밑에 거는 극값을 안 갖는 조건인데 좀 이따가 바로 뒤에서 하게 되는 그래프랑 연관이 좀 있는 내용이고요. 어쨌든 뭐 극값을 갖냐 안 갖냐 중요한 거는 극값을 갖냐 안 갖냐 도함수를 좀 관찰하셔야 되고요. 그럼 이 도함수를 구하시면 f'x가 3x의 제곱 마이너스 2ax 플러스 2입니다. 미정계수가 있으니까 정확하게 그릴 수는 없지만 적어도 아버린 것까지 그릴 수 있겠거든. 그죠? x축의 위치를 몰라요. 근데 x축의 위치 몰라도 어차피 3개 아닙니까? 그려봤자 3개. 이거 아니면 이거 아니야. 맞아요? 그럼 이 중에서 극값을 갖는 애는 누구냐? 판단해 보시면 누구예요? 얘죠? 없잖아요, 극값. 그럼 결국에 극값을 가지려면은 얘니까 얘라는 거는 이거 는영이 보다시피 서로 다른 두 실근 판별식이 0보다 크면 되겠네요. 반대로 예를 들어 밑에 있는 거는 어쨌든 도함수 돌리면 쟤는 위볼 나올 거 아니야. 그럼 위볼이 나왔을 때 x축의 위치로 가능한 게 이거 아니면 이걸 텐데 극값을 안 가져야 된대. 그럼 뭐야? 얘 아니야. 그럼 판별식이 뭐 하면 돼요? 0보다? 작거나 같으면 되죠. 그죠? 완전 쉽죠. 완전. 소하드서. 뭐 예제에 이그잼 풀에 보시면은 이게 뭐 이제 fx가 마이너스 x의 세제곱 플러스 3x 더하기 1의 그래프 개형을 그려보자라고 하면서 요런 이제 밑에 보면 이런 표를 그려놨거든요. 요 표가 우리가 이제 소위 말하는 증감표입니다. 증감표. 그릴 줄은 아셔야 돼요. 왜냐면 이제 간혹 서술형이나 그런 거에서 증감표를 그려서 그래프를 뭐 그려서 문제를 풀어라 이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증감표 그릴 줄은 아셔야 됩니다. 증감표 이게 이제 이름이 증감표인데 말 그대로 함수의 증가 감소를 갖다가 알아내는 표라고 보시면 되겠고 구조는 어떻게 되어 있냐면은 세 줄인데 제일 윗줄에다가는 x고요. 그 밑에 줄에다가는 f'이고 그 밑에 줄에다가는 fx 쓰는 구조고 그럼 제일 윗줄에 x에다가는 어떤 애들을 쓰냐? 주로 제한된 범위나 x의 제한된 범위 또는 이제 프라임이 는영이 되는 값들 그 x 값들을 여기다가 주로 써놓고요. 그럼 그거를 기준으로 밑에 f'(x) 자리에다가는 뭘 쓰냐?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플러스 마이너스 부호와 그 다음에 0인지 아닌지 뭐 그런 것들을 씁니다.
그럼 그 밑에 줄에 있는 fx에다가는 뭐를 쓰냐? 함수값. 다시 말하면 정확하게는 함수값이나 그 안에 포함되어 있는 극대값이나 극소값, 극값 같은 거. 알겠죠? 그런 애들 및 여기 풀마 밑에다가 지금 보시는 것처럼 도함수가 마이너스면 감소잖아요. 그래서 이제 감소한다는 의미에서 이렇게 아래로 화살표, 플러스 위로 화살표 이런 작업을 실제로 증가표에다가 합니다. 그릴 줄은 아셔야 돼요. 뭐 저거 못 그리는 일 없어요 어차피. 안돼. 얘 빼도 다 할 수 있어요. 알겠죠? 실제로 이런 화살표를 합니다. 실제로 화살표 비우요. 화살표 자체가 비우. 됐죠? 오늘 상하게 그래프 그리는 거 나왔나요? 아니죠? 됐고요. 그럼 끝이에요. 응? 아니죠? 할 이유가 없어요. 아니죠? 뭐? 그렇지 않아요. 끝이야. 그래프 끝. 그래프 그리는 거 문제 안 나오죠? 저게 뭐야? 안 나오죠? 저게 뭐야? 표가 있는데? 안 나오잖아요. 뭐예요? 개념 콕콕. 이게 성능. 자, 그래프 내용 좀 보겠습니다. 와, 선점, 함점, 개점. 선함계인데 왜 이렇게 선함계가 왜? 화려하네요. 이거 혼자 하라고요? 선한기가 화려하다고? 혼자 쌤, 하는 거 이거 아니죠? 뭐예요? 아, 조용히 안 해? 더럽게 시끄러 앞에서 둘이는 얘기하기 전까지 질문하지 마. 알았어? 자, 둘이는 입담으로. 자, 이제 프린트 그거 채우면서 여러분이 그 함수의 그래프 공부한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보시면 표의 구조가 뭐 똑같은 게 두 개씩 있어요. 위아래. 그래서 두 개씩 있는 건 이제 위에는 최고차항 계수가 양인 거, 밑에는 최고차항 계수가 음인 거 이렇게 돼 있거든요. 그래서 하나 해줄 테니까 하나는 자기가 연습해가지고 해보시면 되겠어요. 앞에가 3차고 보시다시피 뭐 뒤에 4차 똑같이 있고 뒤에는 뭐 잡다구리고 있고. 자, 그래서 빠르게 좀 보면은 이거 잘 작업해줘서 3차수 되겠죠. 자, 3차 함수의 그래프입니다. 3차 함수의 그래프 AX의 세제곱으로 시작한다고 가정을 했고요. 최고차항 A를 양수라고 가정을 했어요. 그럼 프라임 X는 뭐가 되냐면 AX의 제곱 어쩌고 저쩌고가 되면서 얘는 당연히 양수가 되겠죠. 그럼 이제 프라임의 그래프는 어떻게 그려지냐? 프라임의 그래프는 당연히 아볼로 그려지겠죠? 아볼로. 근데 이제 여기 세 칸이 있는 거는 아볼의 그래프를 그렸을 때 X축의 위치에 따라서 이렇게 좀 달라지겠죠? 이렇게 해서 이렇게 그죠? 절편을 갖다가 알파 베타라고 하겠습니다. 여기는 접하는 데를 알파라고 하겠습니다. 여기는 축을 갖다가 알파라고 하겠습니다. 자, 그럼 얘가 이제 도함수입니다. 그럼 우리는 도함수 그래프를 그려놓고 항상 부호 조사를 해야 되니까 이게 이제 플러스 마이너스 플러스고요. 얘는 풀풀이죠. 다 풀풀. 얘도 풀풀이죠. 그죠? 이제 요거를 토대로 해가지고 우리가 이제 밑에다가 fx 이제 얘가 도함수, 내가 통상적으로 얘기할 때 밑에가 원함수, 원래 함수 그래프를 그려볼 거고 아까 얘기한 것처럼 이렇게 잡혀 있을 때 그래프 개형은 플러스니까 증가했다가 감소했다가 증가하는 개형으로 부드럽게 이어서 그리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래프가 뭐 이런 식으로 이렇게 그려지는 게 원함수 그래프가 되겠다. 이 상황에서 그때 보니까 이제 알파에서는 극대죠. 베타에서는 극소인 거 가볍게 확인이 되겠고, 그죠? 얘는 이제 얘가 이제 안 써도 되겠죠. 옆에 써 있으니까. 얘가 f 프라임, 얘가 원함수 fx. 얘는 어떻게 되냐? 여기를 기점으로 해가지고 함수가 증가하다가 증가하는데 또 증가하는데 여기서 순간적으로 잠깐 미분계수가 0이 뜨죠. 당연히 순간적으로 미분계수가 0이 뜨는 거니까 원래 눈으로 확인은 안 돼요. 여러분이 프로그램으로 돌려보시면 안 돼요. 안 보여요. 그죠? 그냥 0인데가 안 보이는 게 정상이죠. 그죠? 근데 약간 우리가 이제 가시화, 눈으로 보기 좋게 한다면은 증가하다가 잠깐 들어 누웠다가 다시 증가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죠? 알파인데에서 계속 증가합니다.
그 값이 없네요. 그럼 얘는 알파인데를 기점으로 해서 그려보시면은 마찬가지로 증가하다가 증가하죠. 근데 얘도 증가고 얘도 증가인데 둘의 굳이 차이점은 얘는 증가하다가 중간에 한번 들어 누웠다 가는 거죠. 그죠? 얘는 들어 눕진 않고 증가하다가 증가인데 알파인데에서 어쨌든 미분계수 값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양수잖아. 그죠? 그러니까 그래프 개형이 증가하다가 증가인데 여기서 들어 눕진 않고 어쨌든 양수의 미분계수를 순간 가진 다음에 또 다시 증가하는 거. 그러니까 얘랑의 차이점은 이 알파라는 포인트에서 얘는 들어 누운 거고 미분계수가. 얘는 들어 누운 게 아니고 요 정도 양수 값으로 갖는 거고. 요런 차이겠죠. 어쨌든 얘도 그 값은 없네요. 그죠? 3차 함수의 가장 전형적인 그래프 개형입니다. 최고차 양수에서 3차 함수는 세 가지 개형이에요. 그러니까 요런 개형, 요런 개형, 요런 개형. 우리가 뭐라 그러냐면은 극값을 갖는 개형. 극대극소가 있네요. 극값을 안 갖는 개형인데 참고로 얘는 우리가 이제 소위 말할 때 우리끼리 할 때 얘는 이제 극값을 갖는 개형. 얘는 삼중근 개형. 이게 여러분 x의 세제곱. 여기가 지금 내가 x축의 위치는 모르잖아. 다시 말하면 함수값에 대한 건 아무것도 없으니까 못 그렸잖아. 만약에 여기가 이제 x축이 되면 이런 게 이제 x 세제곱 그래프 개형이 되는 거거든. 그래서 우리가 이런 걸 이제 삼중근 개형이라고 부를 거고 얘는 그냥 자 그냥 그러니까 그게 아닌 거지 뭐. 그래서 대부분 이제 3차 함수 가지고 문제를 해결하실 때 대부분 풀리는 케이스는 제일 일반적인 개형은 얘겠고 극값. 예, 그 다음에가 약간 이제 삼중근 개형이 나오겠고. 특이하네요, 이 정도 되겠고. 자, 밑에는 뭘 쓰라 그랬냐면 f'(x) 는영의 이제 뭐 실근을 얘기하는 겁니다. 실근이라는 표현이 좀 어렵구나. fx의 는영의 근. 그 근을 조사한 거고, 그래서 여기다가는 밑에다가 뭐라고 쓰냐면은 서로 다른 두 실근. 그죠? 얘는 뭐가 되겠어요? 중근. 얘는 허근. 그러니까 당연히 판단은 당연히 뭘로 하겠어? 당연히 판별식으로 하겠죠. 그죠? 네. 방금 전에 여러분 예제 문제 봤어요. 예제 문제 봤던 걸 기준으로 보시면 결국에 3차 함수는 크게 두 부류인데 하나는 뭐냐면 극값을 갖냐 안 갖냐예요. 극값을 갖는 그래프 안 갖는 그래프예요. 극값을 갖는 그래프는 결국에는 도함수가 서로 다른 두 실근을 가져야 됩니다. 그래서 판별식이 0보다 크거나 같아야 돼요. 도함수 요거에 판별식이 0보다 크거나 같아야 돼요. 이쪽은 싸잡아서 0보다 크거나 같아야 돼요. 0보다 커야 돼요. 판별식이 0보다 커야 되고 이쪽은 싸잡아서 하시면 판별식이 0보다 작거나 같으면 돼요. 3차 함수가 극값을 갖냐 안 갖냐로 나뉘고요. 극값을 갖냐 안 갖냐는 표현을 다르게 돌려까기 할 수 있는 게 그래프 개형을 보시게 되면 얘는 이렇게 생겼고 이렇게 생겼거든요. 얘는 보다시피 지금 증가만 해요. 최고차 양수라서 음수면 당연히 감소만 할 텐데 그래서 증가만 하냐 증가만 하지 않냐 뭐 이런 느낌이니까 이게 지금 뭐가 되냐면은 역함수의 존재성이죠. 이쪽은 역함수가 존재하는 3차 함수가 되겠고요. 이쪽은 역함수가 존재하지 않는 3차 함수가 됩니다. 그럼 여기서 어차피 파생되는 나머지 잡다 구리구리는 여러분이 그냥 여러분 정도는 아셔야 되겠죠. 역함수가 존재한다는 건 조건이 1대1 대응이 돼야 되겠고요. 1대1 대응이 된다는 건 당연히 1대1 함수도 해야 되겠고요. 그쪽에 대한 조건이 나오면 다 이쪽 케이스가 되겠죠. 외우시는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물음 자체를 갖다가 아까처럼 그냥 대놓고 극값을 갖냐 안 갖냐라고 줄 수도 있지만 그렇게 안 주고 fx 3차 함수가 역함수가 존재할 때 뭐 이렇게 물어볼 수도 있고 뭐 1대1 대응일 때 이렇게 물어볼 수도 있고 1대1 함수일 때 이렇게 물어볼 수도 있고 중요한 거는 3차 함수의 그래프 개형을 아셔야 되고 3차 함수의 그래프 개형을 알려면은 그놈의 도함수의 개형을 가지고 분류해서 판단하시면 되는데 3개밖에 없어요. 3개밖에 없다고요. 자, 그래서 이런 얘기를 좀 해봤고 자, 그 다음에 조금 더 들여다보시면 우리가 3차 함수의 이제 그래프의 특징입니다. 3차 함수의 그래프의 특징인데 우선은 3차 함수의 도함수를 보니까 당연히 우리가 원함수가 3차면 도함수는 당연히 2차거든요.
그래프 봐도. 자, 이차 함수의 그래프의 특징은 우리가 익히 알고 있는 뭐예요? 선대칭입니다. 선대칭. 다 선대칭이죠. 다 선대칭이거든요. 근데 이제 2차 함수라는 게 이제 여기서 지금 도함수야. 도함수라는 게 기하학적으로 보면은 접선의 기울기야. 그러니까 접선의 기울기라는 게 이 선 기준으로 해서 대칭이라는 거야. 그죠? 여기 얼마 있던 게 이렇게 점점 됐다가 대칭으로 다시 이렇게 바뀐다는 거거든. 근데 얘가 원함수로 가게 되면 그럼 원함수에서의 접선의 기울기가 아까 여기서 요 선대칭이었던 이 노란색 선을 기점으로 해가지고 여기를 기점으로 해가지고 접선의 기울기가 똑같은 애가 나온다는 거냐? 왜 대칭이었으니까. 다시 말하면은 예를 들어 한 예를 들어 한 이 정도 점이면은 여기가 지금 이렇게 내가 녹색 보조선을 그리면 선대칭 아니 점대칭 아닙니까 서로. 그러니까 여기에서의 미분계수 접선의 기울기랑 여기에서의 접선의 기울기가 같겠죠. 그죠? 그러다 보니까 여기 뭐 내가 보조선을 하나만 그렸지만 실제로 이 위에서 도함수의 선대칭을 고려해서 밑으로 내려와서 이 노란색 포인트를 기준으로 생각하면은 원함수 fx는 2차 함수 도함수가 선대칭, 3차 함수는 점대칭을 띠더라. 그 점대칭의 포인트의 정체는 어디예요? 2차 함수의 축이죠. 2차 함수의 축. 거기가 점대칭의 x좌표가 되겠네요. 그러니까 도함수의 축방이 그 3차 함수, 원함수의 그 점대칭의 x좌표가 되겠네요. 그렇습니까? 근데 우리가 이제 앞에서 미리 배운 게 3차 함수에서 이 점대칭에서 그은 접선이 뭐라고요? 그게 뚫접 아닙니까? 그죠? 3차 함수의 점대칭에서 그어지는 접선의 방정식, 이게 이제 뚫접이에요. 뚫접. 여러분 이제 뚫접을 구할 수가 있죠. 뚫접의 위치를 알 수가 있겠고 정확하게. 그래서 어쨌든 결론은 3차 함수는 점대칭이다. 그 점대칭의 x좌표는 도함수인 2차 함수의 축이다. 얘도 보시면 여서 점대칭. 얘도 보시면 여서 점대칭. 오케이? 이런 내용들을 잘 정리해 주시고 밑에는 자기가 연습 삼아 또 공부해 보시면서 다시 채우시면 되겠어요. 질문 있어요? 시험 나오나요? 질문 있어요? 졸리다. 없어요? 시험 나오나요? 내용이 쉬운가 보네. 졸린 거 보니까. 어려워. 잘 이해가 됐나 보시고. 자, 넘어가 4차 함수. 자, 4차 함수 최고차 한계수 양수로 가정을 했을 때 f'x가 그러면은 4ax의 세제곱이 되고 최고차 양수입니다. 당연히 4차 함수의 도함수는 3차이기 때문에 앞에서 했던 3차 함수의 그래프를 모르면 당연히 얘는 할 수가 없겠죠. 그죠? 여기 3개만 해놨어요. 3개만. 3개만 해놓은 이유는 원래 지금 프라임의 그래프가 최고차 양수니까 원래는 아까 앞에서 배운 거에서 이 극값을 갖는 개형만 놓고 봐도 x축의 위치로 분류를 하시면 이런 데도 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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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짱 많죠. 다 따질 수가 없잖아. 그래서 여기 지금 3개는 내가 대표적으로 4차 함수에서 그래도 많이 등장하는 애들의 개형을 본 거고, 그 중에 하나가 이제 우선은 4차 도함수인 3차가 극값을 가져요. 극값을 이렇게 갖는 개형이고, 그때 x축의 위치에 대한 건데 아까처럼 한 것도 이제 있을 건데 지금 3가지를 얘기할 건데 이렇게 극값을 갖는 거에서 여기에서 x축의 위치가 서로 다른 세실근을 가질 때 일부러 약간 좀 삐딱하게 내렸습니다. 정가운데다가 안 했고 점대칭이 여기입니다. 보조. 그 다음에 얘는 x축의 위치가 여기 극소에서 접할 때, 얘는 x축의 위치가 여기 극대에서 접할 때, 이렇게 3가지만 보겠습니다. 이거 말고도 버라이어티 합니다. 3가지만 보겠고, 그럼 이때는 각각의 근을 여기서 알파, 베타, 감마라고 하고 여기는 알파, 베타라고 하고요. 여기 뭐 알파, 베타라고 내가 임의로 정확했고, 자, 그랬을 때 원함수 그래프는 어떻게 되냐 해주시면은, 도함수를 잡았으니까 도함수에서의 부호를 조사하시면 마풀 이렇게 되겠죠.
여기는 마풀풀 되겠죠. 여기는 마마풀 이렇게 되겠습니다. 그럼 여기에다가 이제 밑으로 내려가서 원함수 그래프의 개형을 그려보시면 찍찍찍 여기도 찍찍 여기도 찍찍 그려보시면 얘는 예측해보시면 내려갔다 올라갔다 내려갔다 올라가죠. 아 약간 모양 자체가 알파벳 W자 개형이죠. 나중에 적분까지 다 배우신 분은 이거를 좀 더 정확하게 그리시는 게 맞겠고, 그렇지 않은 분은 우선은 그냥 지금은 대충 그리긴 하는데, 대충 그래도 맞게는 그리겠습니다. 맞게는 뭘 맞게 그린다는 거냐면 내려갔다가 올라갔다가 조금 내려왔다가 많이 이렇게 올라가야 돼요. 왜요? 정확하게는 나중에 적분 배워야 된다 그래서 자 그래서 알파 베타 감마면 여기는 극소고요 극대고요 극소. 이런 판단 쉽죠? 자 얘는 개형 예측해 보시면 내려갔다가 올라가는데 또 올라가야 되죠. 근데 아까 3차 했던 것처럼 잠깐 들어 놓았다 가야 되죠. 그래서 내려갔다가 올라가다가 들어 누웠다가 이렇게 올라가면 돼요. 오케이? 그럼 얘는 내려갔다가 내려갔다가 또 내려갔다가 올라가는데 이 중간에 한번 쉬었다 가면 돼요. 그죠? 그래서 내려갔다가 잠깐 쉬었다가 또 내려갔다가 올라가면 돼요. 알겠습니까? 여기가 순간 미분계수가 빵. 여기가 알파, 베타. 여기 알파 극소죠? 베타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죠? 극소. 그러니까 얘네가 그냥 주로 많이 등장하는 개형이라는 것뿐이지 이거 말고도 많다고. 오케이? 그래서 이렇게 이제 대표적인 그래프 개형을 받고, 우리가 소위 말할 때 얘가 제일 1번 개형 4차 함수의 W자 개형이라고 이야기를 하고요. W자 개형만 놓고 보더라도 지금처럼 이렇게 비대칭의 W자도 있지만 완벽한 대칭형의 W자도 있습니다. 지금처럼 얘가 더 내려간 애도 있지만 얘가 더 내려간 애도 있다고요. 이런 것도 있겠지만은 이런 것도 있을 거예요. W자에서만 어쨌든 또 세 가지로 갈립니다. 완벽한 대칭형이냐 아니냐. 근데 이건 약간 이제 마찬가지로 적분까지 다 배우시면 좀 나오긴 하겠지만 예측을 해보시면은 내가 아까 여기 X축을 갖다가 첫 번째 그림에서 약간 삐딱하게 여기 점대칭 보조 포인트보다 밑에다 그렸거든요. 만약에 X축이 여기 정확하게 센터로 갔으면, 그렇다면은 도함수가 점대칭이야. 도함수가 점대칭이라는 거는 함수값이 계속 크기는 같고 부호는 반대라는 거거든, 0 기준으로. 그죠? 근데 그 함수값이 원함수로 가면은 접선의 기울기거든. 그럼 접선의 기울기가 그 포인트를 기준으로 해가지고 양옆에가 결국에는 크기는 똑같은데 부호가 반대라는 거거든. 여기가 만약에 센터로 X축이 가 있으면 완벽한 대칭형 이런 게 나왔을 거예요. 근데 이런 거 이제 좀 더 정확하게는 적분까지 다 하시면 나올 거고, 어쨌든 요 개형을 우리는 앞으로 W자 개형이라고 부를 거고, 얘는 정식 명칭은 아닌데 뭐 쟤도 정식은 아니고, 얘는 이제 우리가 이제 3차 함수 도함수가 중근을 갖는 케이스예요. 3차 함수 도함수가 중근을 갖는 케이스에서 만들어지는 그래프 개형이고, 나는 주로 이제 쉬었다 가는 개형이라 그래요. 쉬었다 간다고. 쉬었다. 자, F'X 능력을 비교해봤는데, 그럼 얘는 F'X가 뭐예요? 조건이 서로 다른 세 실근이죠. 얘는 뭐예요? 중근하고 중근이 아닌 실근. 얘도 마찬가지로 중근하고 중근이 아닌 실근. 정확하게 쓰면은, 자, 얘는 아까 아까 3차처럼 극값을 갖냐 안 갖냐로 개형을 분류할 수는 없겠고, 얘도 갈리는 포인트는 여기긴 한데 뭘 기준으로 갈리냐? 왼쪽하고 오른쪽이. 왼쪽하고 오른쪽의 차이점, 그래프 개형은 뭐냐? 뭐가 차이점이 뭐예요? 왼쪽은 오른쪽하고 4차 함수를 비교하시면 왼쪽은 극대값이 있어요. 그죠? 얘는 극대값은 없어요. 그지? 4차 함수가 최고차 한계수 양수인 상황에서 극대값을 갖냐 안 갖냐 이렇게 물어봅니다. 조건이. 또는 4차 함수가 최고차 계수 양수인 상황에서 극소값만 갖냐 아니냐 이렇게 물어본다고요.
극소값만 같냐 아니냐. 그럼 여러분이 이런 거 판단 어떻게 하시냐. 판단은 결국에는 밑으로 내려가서 도함수의 방정식에 대한 실근을 조사를 하셔야 되겠는데, 오해하시면 안 되는 게 극대값을 갖는 거는 서다 세실이 맞죠. 얘가 맞는데 얘가 아닌 케이스는 얘만 있는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중근하고 실근만 있는 건 아닙니다. 알겠습니까? 그래서 오히려 극대값을 안 갖는다, 다시 말하면은 극소값만 갖는다, 뭐 이런 얘기가 나오면은 이쪽을 찾으셔야 되는데, 나는 권장하는 게 이쪽을 찾을 때 여러분이 얘를 찾고 여사건으로 덜어내는 거를 권장을 해요. 여집합으로 덜어내는 걸. 알겠습니까? 왜냐면 이것만 있는 게 아니고 많거든. 직접 뒤져도 되고, 약간 직접 뒤지면 약간 고일 느낌이야. 약간 고일. 저기 3차 방정식 그대로 거. 그래서요, 여기 안 그렸지만 간단하게 우리가 만약에 현재 3차 함수가 이거 말고, 지금 우리는 다 극값 갖는 개혁했잖아. 3차 함수가 극값을 지금 갖는데 만약에 x축이 여기 있어. 그럼 이제 4차 함수 그래프 어떻게 그려지겠냐? 마플 아니야. 내려갔다 올라가겠지. 알겠습니까? 이 개형만 따시면. 그럼 만약에 우리가 아까 3중근 개형배웠어. 이렇게 된 거. 근데 만약에 x축이 여기 있어. 정확하게 3중근 센터에. 여기 기점으로 해가지고 마플 아니야. 그럼 4차 함수 어떻게 그려진다는 거야? 이렇게 그려진다는 거야. 마치 2차처럼. 알겠습니까? 그러니까 이런 애들도 다 지금 극소값만 있잖아. 4차 함수입니다. 됐고요. 요거는 뭐냐? 3차 함수 그래프의 성질이라 그래서 3차 함수 그래프의 성질은 어쨌든 중요한 거. 제일 중요한 게 뭐다? 점대칭이라 그랬거든요. 그 점대칭을 그릴 때 이런 이제 격자를 이용해서 그리는 연습을 좀 해봐라 이겁니다. 격자를 이용해서 그리는 연습을. 그래서 여기다 이제 3차 함수 최고차 양수 그래프를 그려보면은 이렇게 그릴 거거든요. 3차 함수 개형을 fx 이렇게 이제 격자입니다. 잘 보시면 지금 가로는 다 길이가 같은 칸이고요. 세로도 같은 칸으로 잡은 거예요. fx를. 자, 그랬을 때 내가 얘를 갖다가 여기에서 나타나는 성질을, 성질은 이미 눈 뜨고 쳐다보면 보이는데 이렇게 딱 들어맞는 이유에 대한 건데, 내가 여기를 원점을 잡아요. 원점을 잡고요. 그 다음에 요 이제 한 칸에 해당하는, 가로의 한 칸에 해당하는 걸 알파라고 해요. 이런 식으로. 그럼 참고로 지금 이 3차 함수 fx는 수식을 세워보면 어떻게 되냐? 최고차 계수 a를 양수라고 가정을 하면은 얘는 x 실근을 하나 갖고요. 여기 x축. 그 다음에 3알파에서 중근 같습니다. 여기 인수가 x-3알파의 제곱 이렇게 되겠습니까? 그죠? 그리고 실제로 얘를 이제 미분을 해봐요. 전개를 해서. 전개를 해서 미분을 해봤어요. f'x를 해서 정리를 해보니까 최고차항의 개수는 당연히 3a로 바뀔 거고, 걔가 인수분해를 하니까 x-알파랑 x-3알파로 인수분해가 돼. 산수를 해보니까. 그래서 실제로 여기 극대가 되는 포인트가 알파에서 극대가 돼. 포인트로. 이렇게 되더라라는 거야. 그래서 이렇게 수식을 통해서 확인한 이후에는 3차 함수의 그래프 개형에서 나타나는 특징은 3차 함수 극값을 갖는 그래프를 그렸을 때, 여긴 지금 내가 x축이라고 가정을 했지만 극대값이나 극소값을 갖는 데에서 x축과 나란한 선을 그었을 때 그 x값들의 비율 관계가 나타납니다. 비율 관계 1대2 2대1 이런 비율 관계를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3차 함수의 그래프에서 나타나는 특징. 알겠어요? 비율 관계가 나타납니다. 그리고 요 점대칭이잖아요.
점대칭에서 x축에 나란한 선을 그었을 때에 나타나는 비율관계. 마찬가지로 요거 대 요건데 1대 2는 안 되는 것 같지? 얼마일 것 같아? 1.5. 루트 3이야. 네. 자, 이것도 증명은 어떻게 하시면 되냐면은 여기를 갖다가 뭐 이제 p라고 해요. 그럼 저 짝은 뭐겠어요? 마피 아닙니까? 그럼 이제 fx를 갖다가 식을 한번 세워 보시면 a에 x에 x-p x 플러스 p죠. 얘를 미분을 때려 가지고 는영이 되는 애를 찾아주니까 루트 3분의 p가 나와요. 그래서 비율 관계가 1대 루트 3이라는 게 나와. 근데 생각보다 실제로 여기가 1인 경우가 많아. 여기가 루트 3인 경우가 많아서. 아무튼 이런 비율 관계입니다. 비율 관계. 두 번째 비율 관계. 됐어요? 자, 지금은 다 x에 대한 이야기만 했죠. x에 대한 이야기. 자, 그럼 마지막으로 비율 관계. 비율 관계는 아니고 이제 특징은 마지막으로는 우리가 요 위에 요 값의 함수 값이 지금 뭐냐면 여기가 이제 극 대값 아닙니까? 여기가 극 솥값 아닙니까? 그죠? 아까 우리가 처음에 여기 x축 잡았을 때 그럼 극 솥값이 0이잖아요. 그럼 극대값은 얼마냐면 여기다가 알파 대입하시면 되거든요. 알파 대입해봐. 얼마야? 참고로 4a 알파 제곱 나오거든요. 세제곱 나오거든요. 4a 알파 세제곱. 여기가 아까 우리가 0이라고 살짝 가정했을 때 여기가 4a 알파 세제곱 나온다고 해보니까. 근데 이거는 어차피 내가 여기가 x축이라고 가정했을 때고 x축이 아니어도 요 차이는 어차피 똑같이 유지가 될 거거든요. 그래서 극대값과 극소값의 차 라는 요런 관계식이 하나가 나오게 되는데 극대값과 극소값의 차는 그래서 우리가 뭐라고 기억을 하시냐 4 곱하기 최고차항 계수 a죠 곱하기 아까 이대로 부르시면 뭐예요? 알파 세제곱이죠? 이제 알파를 갖다 선생님이 이제 뭐라고 그러냐면 이제 칸이라고 불러요. 칸. 여기서 말하는 칸은 뭐냐 그러니까 뭐라? 여기서 말하는 칸은 칸은 요 3차 함수의 격자에서의 가로 한 칸입니다. 가로 한 칸. 응? 여기서 여기까지 몇 칸? 3칸. 여기서까지 몇 칸? 3칸. 여기서 여기까지 몇 칸? 2칸. 여기서 여기까지 몇 칸? 에이, 잘하네요. 자, 진짜. 그래서 원래 이런 거는 내신 아니면 솔직히 크게 필요는 없어요. 필요는 없다고는 하는데 그래도 알아두면은 좀 잡계산이 좀 빨라지긴 합니다. 3차를 좀 할 게 많고 4차는 아까 이거 내가 이제 이 개형 뭐라고 한다 그랬어요? 쉬었다 가는 개형이죠? 정신 나갔구만. 잠깐만요. 쉬었다 가는 개형인데 쉬었다 가는 개형은 여기 쉬는데 여기에다가 x축하고 나란한 선을 그어 보시면은 마찬가지로 실제 여기다가 뭐 이제 격자를 잡아놓긴 했거든요. 비율 관계를 보시면은 여기 쉬는 데랑 극값 갖는 데랑 만나는 데랑 비율 관계가 3대 1이 나옵니다. 3대 1. 이 정도는 대부분 상위권들은 다 알아줍니다. 근데 왜요? 수식 증명은 어렵지 않게 여기를 갖다가 뭐 예를 들어 x축이라고 가정을 하시고 여기를 갖다 원점을 잡으시고 내가 숫자를 이쁘게 하기 위해서 여기를 갖다가 만약에 4알파라고 하시면 fx 수식은 뭐가 되냐 최고차항계수 a에다가 저기 0은 중근이죠? 뭔 중근이요? 그렇죠 3중근이죠? 4알파가 요거죠 실근 미분해요 는영 뒤져요 뒤지니까 0에서 중근 3알파에서 실근이 나와 그래서 여기가 3알파라는 게 맞아 떨어져 그래서 비율 관계가 3대 1이 나와 이쪽도 마찬가지 신기하다. 공부하시고요 이 정도 이제 함수의 그래프에 대한 내용을 했는데 여러분이 어쨌든 수투 쪽에서 좀 고득점이나 킬러 번호 때 문제를 해결하시려면은 킬러 번호 때 문제는 다 뭐 하나입니다 다 그래프 그리셔야 돼요 그래프 그래서 지금 방금 해드렸던 3, 4차 그래프를 많이 그려보셔야 되겠습니다 많이 왜냐면 많이 그려야 나중에 여러분이 문제 풀어줄 때 이 중에 또 어떤 사람들은 또 그런 질문 하실 텐데 문제를 풀 때 어떻게 푸냐면요 문제를 읽고요 그 문제에 주어진 상황을 만족하는 그래프를 찾아야 돼요 그럼 이제 그런 거 물어봐요 저 어떻게 찾아요?
그래서 그냥 구라 아니고 숙제 너무 많은 것 같아. 이틀인데. 걔야 똥 같은 소리 뭘 많았지? 몇 개 나왔다고 의용을. 와. 36개. 방어인데 무슨. 자, 그 값을 구하고 그래프의 개형을 그리래요. 그냥 그래프 개형만 따보겠습니다. 자, 예. f'(x) 구하시면 3x 제곱 마이너스 12x 플러스 9죠. 3으로 묶으면 x의 제곱 마이너스 4x 플러스 3이죠. 그럼 아볼 절편이 뭐 나와요? 13 나와요. 풀이죠. 원함수 그래프는 찍찍찍 해서 여기가 1, 3이죠. 그죠? 극대값 대입하면 나오죠. 극소값 대입하면 나오겠죠? 2번 fx가 마이너스 x의 세제곱 플러스 3x입니다. 그럼 f'x를 구하시면은 마이너스 3x의 제곱 플러스 3이니까 3으로 묶어주면은 플러스 마이너스 1이 나와요. 그럼 여기가 마일 1이죠. 그럼 마죠. 그럼 가면 이렇게 돼요? 이렇게 되겠네요? 그죠? 값 대입하면 나오겠죠. 의미 없죠. 자, 여러분 이제 실력이 쌓이시잖아요. 실력이 쌓이는 게 아니고 다음 시간 정도만 돼도 이런 그래프를 그릴 때 우리가 미분을 잘 안 하고 그래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약간 또 아이러니한 부분인데 미분을 배우는 목적이 함수의 그래프를 그리기 위해서 배우는 건데 실제로는 어느 정도 해보시면 미분을 안 하고 그래프를 그릴 수가 있어요. 예를 들어 얘 같은 경우에는 보니까 x의 x-3의 제곱이거든요. 인수분해 해보니까 보여서. 그럼 얘는 해석을 하시면은 x축하고 만나는 점이 0하고 3중근이에요. 그리고 우리가 3차 함수 그래프 개형에서 실근하고 중근 나오는 개형을 생각을 해보시면은 이 개형에서 0에서 실근, 3에서 중근, 큰 데서 중근이거든요. x축이 어디 써야 되냐 생각을 잘 해보시면은 여기 써야 돼요. 여기가 3이에요. 여기가 0이에요. 근데 그 값을 구하랬거든요. 얘는 한 칸이 얼마예요? 3이에요. 그죠? 그래서 여기가 x 값이 얼마예요? 1이에요. 미분 안 하고도 나와요. 그래서. 마찬가지로 옆에 있는 그래프도 미분을 안 하시고 개형을 보니까 얘는 마이너스 x로 묶어주면 x의 제곱 빼기 3이거든요.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3이에요. 최고차 음수고 실근이 0하고 마 루트 3 플러스 루트 3 나와요. 대칭이 보여요? 이렇게 해가지고 여기에서 0하고 마이너스 루트 3 플러스 루트 3 이렇게 나온다고요. 절편이. 근데 그 값을 구하래요. 여기를 알아야 되거든요. 극대 극소를. 물론 미분해서 찾아도 되고 아까처럼. 근데 얼마야? 1이죠. 그리고 우리가 이제 수원에서 잠깐 배웠다시피 여러분이 잘 아직까지 안 보이는데 이제 앞으로 보셔야 되는 게 얘는 딱 봤을 때 뭐가 보여야 돼요? 특이한 게 차수가 홀수차밖에 없어요. 뭐예요? 기함수죠. 기함수죠. 원점 대칭이 보여야죠. 수식을 보자마자. 맞아요? 그래프 그리래요. 항상 다 이룰 수 있는 건 아닙니다. 항상 다 미분을 안 하고 그릴 수 있는 건 아니고 예를 들어 이런 1번 같은 경우 4차인데 보니까 얘는 뭐 인수가 너무 쉽게 잡혀서 x의 세제곱 빼기 x4야. 그럼 얘는 0에서 3중근이고 4에서 실근이거든요. 3중근하고 실근 가는 개형은 아까 배웠던 쉬었다 가는 개형이거든. 근데 작은 데서 쉬었다 가야 되거든. 작은 데서. 큰 데서 뚫고 가고 최고차 양수. 그럼 뭐냐? 찬찬히 생각해보면 작은 데서 쉬었다가 이렇게 가야 되거든. 여기가 x축 0사요. 극소값 얼마겠어요? x가 극소 되는데 얼마겠어요? 몇 대 몇? 이거 대부분 잘 맞춰줘요. 비율을 이쁘게 맞춰줘. 3이죠? 그지같이. 그러니까 미분 안 하고는 할 수 있다 이거예요. 물론 근데 이런 애들은 미분하셔야 되겠고 이런 애들 미분하시면 f'x는 x의 세제곱 마이너스 3x 제곱 플러스 2x고요. x로 묶어주면은 x 마이너스 1, x 마이너스 2죠. 도함수 했어요. 도함수 그리셔야 돼요. 도함수 그려주면 어떻게 돼요? 0, 1, 2 실근 나오죠. 뭐가 보여요? 대칭성이 보였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요런 개형인데 정확하게 x축이 정가운데 점대칭 뚫고 지나가야 되고 0, 1, 2입니다. 0, 1, 2 마풀 그럼 원함수는 내려갔다 올라갔다 내려갔다 올라갔다 W자인데 아까도 얘기했다시피 정확한 근거는 적분감을 또 배우겠지만 얘는 정확하게 얘가 여기서 도함수가 점대칭이기 때문에 원함수는
요 찍 내리면 요거에 대한 선대칭이 될 거예요. 그래서 W자가 대칭형의 W자. 그래서 내려갔다가 올라갔다가 내려갔다가 올라가는데 대칭형. 0, 1. 쉬워. 그죠? 아유 쉬워. 아유 쉬워. 재미나셨겠죠? 아유 쉬워. 너만 어려워하는 것 같은데 지금. 진짜요? 아 이러네. 쌤 자, 매과에 오늘 앞에. 숙제 기분 다시 하면 내일 숙제니까 금요 숙제 저희가 확인 수요일 체크해볼 적이면 말이에요. 개념 포크 해봅시다. 수희. 아니 금요일에 조용히 해, 빨리 해요. 네.